몽골 러시아 여행 기삼 46일 차인드 이종수. 4일차 8월 7일 월. 조식 캠프식 울란바토르 이동 4시간 소요. 구경백화점 관광 중식 현지식 전신 마사지 체험 석식 삼겹살. 게르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고 짐을 꾸렸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라 출발했다. 초원은 끝없이 펼쳐졌고 중간중간 목축 동물들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클렉슨을 울리면 동물들이 그제야 도로에서 비켜났다. 중간 기착지의 화장실은 올 때 이용했던 그곳을 그대로 이용했다. 한 참여자는 초원 위에서 우산으로 가린 채 소피를 보는 것을 로망으로 간직해왔는데 끝내 이루지 못했다. 또 하나 불발로 끝난 소원은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맞아보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기상악화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구경백화점을 구경했다. 울란바토르에는 140만 명이 살고 있고 차량은 40만 대에 이른다고 했다. 차는 대부분 일본 제품으로 보였고 간간히 우리나라 제품도 눈에 띄었는데 버스는 대부분 대우나 현대 제품이었다. 구경의 백미는 단연 캐시미어였다. 일부는 기념 자석을 사기도 했고 우리는 칼을 샀다. 내일 고비 캐시미어 매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일단 물품을 봐두고 점지해 놓는 시기였다. 백화점 구경 후의 일정은 전신 마사지 체험이었다. 1시간 정도 걸렸다. 간편복으로 갈아입고 안마사들의 마사지를 받았는데 악력이 대단해서 몸이 으스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마사지를 마치고 한 멤버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와 잠시 쉬었다가 곧바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다. 우리 부부는 늦은 시간에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가 맥주를 마시며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감상하고 밤바람을 쐬었다. 날씨가 얼마나 차가운지 야외 라운지에는 담요가 제공되었다. 두 딸을 데리고 온 한국인 가족은 막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듯 보였다. 서울의 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야경은 그런대로 운치가 있었고 불야성을 이루었다. 5일차 8월 8일 화. 몽골 역사박물관 중식 한식 고비 캐시미어 판매장 몽골 전통공연 석식 샤브샤브.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몽골 역사박물관으로 갔다. 이곳 역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가이드가 사슴의 4가지 효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첫째, 가죽을 벗겨 옷으로 쓸 수 있고, 둘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셋째, 힘줄은 실로 활용하고, 넷째,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늑대와 사슴에서 유래했다고 믿으며 그들을 숭상한다. 또한 땅에서 나는 것은 동물과 짐승의 먹을거리로 인식한다고 했다. 박물관 1층 전시실에는 선사시대와 고대 유목국가 시대의 유물이, 2층에는 몽골의 전통 의상이, 3층에는 몽골 제국 시대의 전통 문화가 전시되어 있었다. 6전 시실은 전통 생활을, 7전 시실은 청나라 지배기를, 8전 시실은 1921년부터 1990년까지의 사회주의 시대 몽골을, 마지막 전시실은 1990년 이후 민주주의와 개혁의 시기를 다루고 있었다. 박물관을 나와 잠시 이마트에 들렀다. 아리랑 김치라는 볶음김치를 사고 칭기스라는 술도 샀다. 점심으로는 말고기로 만든 한식을 먹었다. 우리네 추어탕처럼 끓여낸 것이었는데 그런대로 먹을만했다. 식당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13년째 몽골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양고기 같은 현지식에는 익숙해지지 못했다고 했다. 점심을 마치고 고비 캐시미어 직판장에 갔다. 부인들은 모두 쇼핑에 들떠 가족들의 캐시미어를 고르고 사느라 여념이 없었다. 남편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형편이었고 일부는 부인을 외조하기도 했다. 나는 음료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소파에 앉아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대부분 카디건, 스웨터, 목도리 등이었는데 서울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대였다. 쇼핑을 마치고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공연 1시간 전에 도착했다. 예전 극장 같은 분위기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공연 시간에 임박해서 줄을 서 제일 착으로 입장했는데 공연 시간이 되자 객석은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공연은 4시에 시작해 5시쯤 끝났다.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독특한 문화가 느껴졌다.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여성의 1인 연기가 특히 인상적이었고 악기도 전통악기로 연주했다. 공연 중간에 집사람의 인사발령 소식이 전해졌다. 공연장에서는 도봉중학교에서 오신 일행을 만나기도 했고 한국인 관광객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협회 회원 20여 명도 있었다. 한 여사님은 고비 사막에서의 추억을 선생님들에게 신이 나서 들려주었는데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기찬 모습이었다. 저녁은 한국식 중식당에서 샤브샤브를 먹었다. 야채와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이 나왔다. 맥주 6병을 주문해 집사람의 인사발령 축하주를 마셨다. 일정을 마치고 버스로 호텔에 돌아와서는 다시 5층 라운지에 모여 커피와 아이스크림, 체코산 버드와이저 등을 마셨는데 메뉴 추천은 한국인 셰프가 해주었다. 이제 호텔 숙소로 돌아가 짐을 쌌다. 오늘로 몽골 일정은 종료된 셈이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했기에 더 놀 수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6일차 8월 9일 수. 울란바토르에서 이르쿠츠크 이동일 시간 20분 소요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중식 지나멘스키 수도원. 영원의 불키로바. 광장 폴란드 가톨릭 교회 스파스카야 교회 석식. 6일차 8월 9일 수요일. 날씨는 맑았다. 짐을 꾸리고 준비하느라 집사람이 거의 자정까지 부스럭거렸다. 자정쯤 잠에서 깬 나는 좀채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집사람은 자정 무렵에야 겨우 잠든 듯 했다. 새벽 2시 20분쯤 프런트에서 모닝콜이 왔다. 체크아웃하기로 당부받은 시간은 2시 50분이었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짐을 들고 로비로 내려가 2시 45분쯤 체크아웃을 마쳤다. 혹시나 해서 화장실 유리컵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했는데 변상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안도했다. 2시 50분쯤 호텔에서 출발했다. 세상은 아직 깜깜했고 동이 트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3시 15분이었다. 공항 의자에 앉아 가이드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었다. 샌드위치와 사과, 요플레 등이었다. 남은 음식은 모두 가이드에게 전했다. 러시아로 가기 위한 출국 수속이 이어졌다. 수화물 규정은 1인당 15kg, 합해서 30kg이었다. 술을 많이 산 터라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통과되었다. 다만 가방에서 블루베리 음료수가 발견되어 압수되기도 했다. 검색대에서는 모자와 점퍼를 벗어야 했고 벨트도 풀어야 했으며 물은 모두 가이드에게 전하거나 버려야 했다. 공항 면세점에서 고비 캐시미어 목도리를 사는 이도 있었다. 비행기는 10분 지연되어 5시 40분에 이륙했다. 어스름한 여명 속에서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이 멋졌다. 수속을 하던 중에 배낭여행을 하는 중년의 한국 직장인을 만났다. 1년에 2차례 보름씩 꼭 배낭여행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4개국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는 휴대폰 지도를 보여주며 몽골에서의 이동 경로와 행적을 설명해 주었다. 몽골에서 8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이번에는 6일을 작정하고 바이칼 호수 주변을 돌아보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울란바토르로 가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 했다. 일본인 여행객 일행도 만날 수 있었다.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쯤 걸렸다. 북쪽으로 이동한 것이어서 시차는 없었다. 이르쿠츠크에는 7시 20분쯤 도착했다. 가이드를 만나 미니버스로 호텔로 이동했다. 이비스라는 호텔이었다. 일단 그곳에서 아침을 먹었다. 삼성급의 비즈니스용 호텔이라 했다. 인류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깨끗해 보였다.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곧바로 체크인이 되었다. 짐을 풀고 10시 20분에 집결하기로 했다. 오는 길이 너무 피로했으니 오전에는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관광 일정을 소화하자는 가이드의 제안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관광을 좀 더 일찍 시작하기로 했다. 샤워만 간단히 하고 곧바로 모여 관광에 나섰다. 이르쿠츠크는 인구 67만의 중형급 도시로 바이카로 남단에 있다. 앙가라강과 이르쿠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이르쿠츠크주의 주도다. 시민의 8할 이상이 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몽골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661년에 도시가 시작되어 35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도시다. 러시아 카자크 기병부대가 모피를 구하기 위해 정착하면서 출발했고 1686년에는 주정부가 세워졌다. 맨 먼저 관광한 곳은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이다. 1825년 봉기한 러시아 최초의 근대 혁명가들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당시 봉기에는 120명의 지식인이 참여했다. 유형에 처해진 이들의 부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귀족 신분을 유지한 채 남편과 결별하고 재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귀족 신분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 시베리아 유형을 택하는 것이었다. 11명의 부인이 시베리아 유형을 택했다. 러시아의 근대화를 위해 애쓴 데카브리스트와 그 부인들의 형극의 삶이 느껴졌다. 언제나 그런 선각자들의 희생 위에서 역사는 발전해가는 것이리라. 박물관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좋은 경관을 보여주었다. 한켠에는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었고, 귀족 복장을 세워놓아 기념 촬영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다음은 즈나멘스키 수도원이다. 혁명가들과 그 부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트루베츠코이의 아내 예카테리나가 유명했다. 건물의 하얀 외관이 돋보였다. 부부끼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곳곳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점심은 러시아식이었다. 식당 앞마당에는 꽃마차가 놓여 있어 부인들이 저마다 마차를 끄는 자세로 사진을 찍었다. 화장실에는 개인용 손수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와인을 시켜 우아하게 식사를 했는데 주문할 때는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했다. 인증샷을 찍고 식사를 마쳤다. 길가에는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자작나무에는 차가버섯이 기생한다고 했고,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집 짓는 목재로는 쓰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인제의 자작나무 숲길을 떠올렸고, 정비석의 산정무안에 나오는 자작나무도 떠올렸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키로바 광장이었다. 가톨릭 교회와 꺼지지 않는 불,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과 유사한 형태의 광장으로 주정부 청사도 있었다. 길게 늘어선 정원에는 수많은 꽃과 화초가 예쁘게 가꾸어져 있었고 분수도 있었다. 기념 촬영을 하며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가이드가 간간히 설명을 해주었지만 러시아인이라 그런지 우리말이 서툴렀다. 특이한 것은 횡단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신호등이나 건널목 표시가 없는 듯 보였고, 차가 다니다가도 사람이 오면 서는 시기라 기이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이정표처럼 세워진 건널목 표지가 나름대로 있었다. 도로에는 예전 전차도 그대로 다니고 있었다. 광장의 가톨릭 교회는 처음 이주해 온 폴란드인들이 세운 건물이라고 했다. 이르쿠츠크에는 시베리아의 팔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지식과 교양을 지닌 데카브리스트들이 현지인들을 교화하고 교육한 공적도 있었다. 영혼의 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스를 원료로 해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설명이었다. 부부인 듯한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뒤쪽에 토끼가 한 마리 있었다. 다산과 화목한 가족을 상징하며 코를 만지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인지 코가 반들반들했다. 또 하나는 선생님과 어린이들의 동상이었다. 뒤쪽에 개 모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를 만지면 공부를 잘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영혼의 불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앙가라강이 나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강가는 한적했다. 한 강태공이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었다. 이르쿠츠크를 세운 이의 동상도 서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 40루블을 받는 유료여서 참기로 했다. 강변에는 철책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철책에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증표로 매달아 놓은 자물쇠들이 잔뜩 걸려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관광지는 스파스카야 교회였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바깥에서만 촬영했다. 모자도 쓸 수 없었고 여자들은 수건이나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도록 했다. 벽화가 천장까지 그려져 있었다. 인근에는 러시아 영화 제독의 연인의 주인공인 콜차크 제독의 동상이 있었다. 함대를 이끌었던 제독으로 한 여인과의 사랑으로 괴로워한 아픔이 있는 인물이다. 관광을 마친 후에는 인근의 통나무 거리로 왔다. 산책을 하다가 적당한 맥주집에 들러 수제 맥주를 한잔했다. 흑맥주도 있었고 가벼운 맥주도 있었다.
길거리에는 기타를 치며 공연하는 팀들도 있었고 젊음의 거리답게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막판에는 백화점에 들어가 쇼핑을 했다.